국내에서 첫 살인 진드기 사망자가 나온 가운데 청주권 일대에서 채집된 진드기의 감염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아 비상이 걸렸습니다. 오송 화장품 박람회 관람객 100만 명 돌파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오후로 예상됩니다. 오송 제2산업단지 내 온기 가마터를 놓고 개발과 보존 여부를 놓고 충북개발공사와 시민단체가 격돌하고 있습니다. 도로 옆 빗물바지가 흡연자들의 돛더리가 되고 있습니다. 양심과 함께 벌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충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살인 진드기에 물려 숨진 사람이 확인되면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청주권 일대에서 채집된 진드기의 감염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돼 예방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SFTS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일명 살인 진드기가 되는 작은 소참 진드기입니다. 평소 크기는 3mm에 불과하지만 피를 빨아먹으면 크기가 10배 이상 커집니다. 작은 소참 진드기 가운데 0.5% 이하가 SFTS 바이러스에 감염돼 있지만 청주권에서 채집된 진드기는 2% 넘게 감염돼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사망자가 확인되며 살인 진드기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에서는 자체 방역을 강화하고는 있지만 진드기를 방제할 뾰족한 방법이 없어 고민입니다. 풀과 많은 접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그 가축 쪽에서 우리 젖소 같은 데는 살충제를 쓰지 못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 어떤 방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답답할 뿐이죠.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는 줄줄이 야외 활동을 취소하고 풀밭에 들어가지 않도록 어린이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급적 잔디에 손이 닿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야외 활동하고 와서는 철저하게 손을 씻는다든가 위생관리에 철저하게 기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치료제가 없는 만큼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풀숲에서 작업을 할 때는 이렇게 긴 파롯을 입고 기피제를 뿌려야 진드기에 물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진드기에 물린다고 바이러스에 다 감염되는 것은 아닌 만큼 막연한 공포심을 갖지 말고 예방수칙을 잘 지킬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오송 화장품 뷰티 세계 박람회에 관람객이 몰리면서 당초 목표인 100만 명 돌파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박람회 조직위는 개막 19일째인 어제까지 관람객 95만여 명이 다녀가 이르면 오늘 오후 목표 관람객 1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하루 평균 관람객이 5만 명 선을 유지하고 있어 폐막일인 26일까지는 12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송 화장품 박람회 셔틀버스 운행을 외제업체가 담당하면서 지역 업체들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폭력 사태까지 벌어졌는데 알고 보니 공고나 입찰도 없이 선정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송 화장품 박람회 승하차장. 어제 아침 관람객을 태우고 들어온 셔틀버스 기사와 운행을 총괄하는 업체 담당자 간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지역 업체에 상대적으로 운행이 불편한 노선을 배차한다는 게 다툼의 이유였는데 결국 둔기에 얻어맞은 버스 기사가 병원에 입원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말을 막말을 하니까 이게 니들 다 빼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니니까 기사님이 어디 파티에서 와서 이런 식으로 하느냐 말이 오픈같은 하다가 박람회 셔틀버스는 운행권을 계약한 경기도 업체가 40%는 자신들의 차량을 이용하고 60%는 다시 충북업체에 하청을 줘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북업체들은 충청북도가 지역 업체들을 배제한 채 계약을 맺어 돈은 외지로 흘러가고 노선 배차까지 외지업체의 지시를 받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합니다. 기분 나쁘죠. 돈의 차들이 그저 일을 하면은 운영 이렇게 잘 돌아가는 거를 왜 외부업체에 줘가지고 우리 업계들한테 연락만 해줬어도. 박람회 조직위는 도내 일부 업체와 협의를 거쳤지만 조건이 맞지 않아 공고나 입찰 없이 편의상 대행사의 협력업체와 계약했다며 일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업체를 컨택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함께 하던 업체를 우선적으로 판단을 했었던 부분이 있고 청주시에도 요청을 안 했던 부분은 아니지만 지역을 세계에 알리느라 정작 지역민들에게는 소홀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도로 옆에 빗물바지가 흡연자들의 재떨이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버린 담배꽁초와 생활 쓰레기는 장마철 도로 침수와 하수관 역류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허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주 번화가의 한 이면도로. 비교적 깔끔해 보이지만 도로 옆 빗물바지 안은 딴판입니다. 뚜껑을 열어보니 담배꽁초가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쓰레기통이 보이지 않는다며 별 생각 없이 구멍 안으로 버린 담배꽁초로 빗물바지는 재떨이가 돼버렸습니다. 구멍이 모르겠어요. 하는 심리가 그냥 구멍이니까 버리는 그런. 장마철을 앞두고 대대적인 청소가 시작됐습니다. 2, 3m 간격으로 수 킬로미터에 달하는 맨홀마다 쓰레기가 끝없이 나옵니다. 이 같은 쓰레기로 막힌 우수관은 빗물의 흐름을 막아 도로 침수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칠되면 엄청나게 힘들어요. 냄새도 많이 나고 담배꽁초도 많고요. 네. 뭐 주변에 쓰레기통을 하나 갖다 놓던지. 식당가 앞 하수관에선 하얀 기름 찌꺼기가 뒤섞인 하수가 끊임없이 빨려 나옵니다. 기름때나 담배꽁초는 그나마 양반입니다. 하수관에선 변기 등에 버린 갖가지 쓰레기가 종종 빨려 나옵니다. 저희가 이 준설을 하다 보면은 그 생리대라든지 물티슈 같은 녹지 않는 이런 이물질들이 있어서 청소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잘 보이지 않는다며 빗물바지나 하수관에 양심과 함께 버린 쓰레기. 한 해 이 같은 쓰레기의 청소 비용은 충주시만 수억 원, 전국적으로는 수백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20여 년 전 사라져 추억 속에서만 남은 버스 안내원이 옥천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했습니다. 승객도 노인, 버스 차장도 노인, 실버 세대가 우러진 농촌 버스의 풍경을 신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른 아침 꼬불꼬불 시골길을 돌아 읍내 5일장으로 가는 만원 버스. 아이고 어서 들어오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70살 박용복 씨는 짐을 든 노인과 거동이 불편한 승객의 안전을 챙기는 일이 즐겁기만 합니다. 타고 내리실 때 굉장히 불편하신 것 같더라고. 왜냐면 버스는 움직이는데 또 이렇게 넘어지실 것도 같고. 그래서 이제 부축해드리면 그렇게 고마워하실 수가 없어요. 그럴 때 보람을 느낍니다, 아주. 새벽장을 보고 시골로 돌아가는 버스는 다시 노인들 차지. 친절한 실버 차장 62살 한교숙 씨가 있어 웃음꽃이 만발합니다. 있을 때랑 없을 때랑 계시니까 어떤데? 든든하고 좋지요. 든든하고. 시간이 없을 때는 것보다 차단이 되게 좋아. 서비스 잘하고, 비행도 잘하고, 얼마나 좋아. 이곳 자치단체가 건강한 노인에게 탑승 도우미 일을 맡겼더니 돕는 사람이나 도움을 받는 사람 모두 반응이 좋았습니다. 전국적으로 확대가 됐으면 좋겠어요. 노인네들이 특히 저 영동 쪽 어르신 네들이 거기 좀 필히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더라고요. 노인들로 만원인 시골버스에 등장한 실버 차장. 노인들끼리 서로 상부상조하는 노령화 사회의 새로운 풍경입니다. MBC 뉴스 신미입니다. 고목 위에 10종류가 넘는 나무들이 둥지를 틀고 함께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해마다 종류가 늘고 있다는데요. 김영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골 마을 입구에 자리 잡은 수령 250년이 넘은 아람들이 왕버들나무. 주민들에게 늘 커다란 그늘을 선사하던 나무에 언제부턴가 또 다른 나무들이 뿌리를 내리고 꽃까지 피우고 있습니다. 벚나무는 물론 뽕나무와 쥐똥나무, 팽나무 등 10종류가 넘는 나무가 한 살림을 차렸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상서로운 일이라며 반기고 있습니다. 그거 인공적으로도 그렇게 키우려면 그것도 힘들고, 그게 자연 그대로가 그게 그렇게 생기니까 그게 신기하죠, 이제. 인근 마을의 또 다른 벽오동 나무도 10여 년 전부터 느티나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나무 위에 또 다른 큰 나무가 얹힌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나무에 뿌리가 박혀 단단히 연결돼 있습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너무 나누는데 좀 인색한데 나무에 저런 거 보면 사람들이 좀 그래도 마음을 좀 넓게 가지고 좀 이웃을 생각할 수 있는. 새의 배설물 속 씨앗이 나무 위에서 발아대 뿌리를 내리기도 하지만 이렇게 많은 종류가 한 나무에 동거하는 것은 극히 드문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벽오동 나무 안에 느티나무가 그렇게
아람들이 정도로 될 정도로 자랐다고 하면 굉장히 신기한 일이긴 합니다. 서로 다른 종류의 나무들이 함께 어울려 사는 모습이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고가 사다리차를 이용해 내연녀의 집에서 금품을 훔친 43살 윤모 씨를 절도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윤 씨는 지난 2011년 11월 내연녀가 살고 있는 청주시 흥덕구의 한 원룸 4층에 고가 사다리차를 타고 들어간 뒤 금반지와 신용카드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윤 씨는 내연녀가 자신을 잘 만나주지 않자 홧김에 이삿짐 운반업체를 불러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인 오송 2산업단지 내 옹기 가마터를 놓고 개발과 보존 주장이 격돌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어제 개발 주체인 충북개발공사와 시민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옹기 가마터의 보존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충북개발공사는 현재 남아있는 30년 된 옹기 가마는 문화재적 가치가 없다고 보는 반면 시민단체는 200년 전부터 옹기를 구워온 역사성을 감안해 일대를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통합시 구명칭 선정 과정의 혼선과 관련해 청원군 내수부기 공동발전협의회는 어제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추진공동위원회에 오락가락하는 행태를 비난했습니다. 협의회는 세계 3대 광천수의 고장을 상징하는 초정구를 일방적으로 후보군에서 제외하려 한 것은 유감이라며 각 명칭의 장단점에 대한 충분한 분석이나 설명도 없이 여론조사로 결정하기로 한 것은 주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옥천군이 옥산산업단지에 업종이 부적격한 업체 입주를 승인했다가 뒤늦게 취소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청원군은 지난 2011년 3월 옥산산단 내 모 지정 폐기물 처리업체 입주를 계약한 것을 비롯해 입주 업종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지정 폐기물과 폐수 처리업체 4곳이 입주할 수 있도록 승인에 무리를 빚었습니다. 청원군은 직원 실수로 벌어진 일이었다며 업체가 반발할 수 있지만 승인을 취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충북시군의회 의장협의회가 수도권 규제 완화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협의회는 어제 회의를 열고 지난 2월 입법 예고된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도권 쏠림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스투데이 충북 소식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